근데 이제 그때도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노력을 안 했는데 제가 알아본 데서 수술이 이제 갑자기 하나가 캔슬돼서 뭐 며칠 안에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대신 검사 결과를 들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랬고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제 검사를 새벽에 해서 그냥 그날 새벽에 CD로 담아서 해주시는 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판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판독을 이제 주말에 이제 어떤 의사 이렇게 해주시는 그것도 판독을 두 군데서 해야 되는데 해주시는 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자마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BTN 신행 이야기 가피 목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삶이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낄 때가 있죠, 스님. 그럼요. 네. 다람쥐 쳇바퀴 돌도 그냥 매일 똑같은 삶 속에서 산다는 그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사랑하고 집중하는 만한 무언가를 잊어버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네. 인생에 낙이 없어. 네. 그 얘기예요. 자식 시집장가 다 보내고 관심을 둘 무언가가 없는 매일 똑같은 일상.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뭔데요? 사랑이란 내가 집중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요. 듣고 네.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것을요, 집중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걸 보면요. 네. 그리고 집중의 다른 이름을 재미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인간은 재미있을 때 스트레스를 스스로 지운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네, 스님.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스트레스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스님, 진짜 이거 재밌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재밌게 살아야죠. 좀 세요. 근데 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네. 바로 지금 여기가 신명나는 부처님 법당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그래서 오늘도요, 불자님들에게 진한 감동, 그리고 깊이 있는 재미를 선사해줄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불교가 가장 과학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여성 물리학자신데요. 신용현 전 그 의원님을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해 밝히려는 세상의 이치와 조화는 부처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성 물리학자 출신 국회의원 신용현 전 의원. 그녀가 불자로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고집스러우리만큼 신심이 굳건한 할머니가 곁에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릴 적 할머니의 품에서 전해진 부처님은 지금껏 변치 않는 삶의 지향점이 됐다. 할머니를 닮아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온 불자 신용현.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담긴 부처님 세상 이야기. 신용현 전 의원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꼭 만나고 싶었던 분입니다. 신용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또 연결고리가 좀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 같이 그 불교 여성 개발원 있잖아요. 여성 불자 108인의 회원이시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예. 의원님, 가피를 뵙게 돼서 정말 더 반갑습니다. 예,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성불자 108인 그거 뽑혔다고 할 때 좀 예. 자격지심이 있었거든요. 왜요? 아니 저처럼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하는 이런 불교 신자가 여성불자회에 뽑힌 거가 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뽑히고 나니까 그 인연으로 해서 여러 정말로 좋은 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선우용녀 선생님도 네. 108인에 계시고 우리 스님도 뵙고 예.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네, 스님. 우리 불자님들 있잖아요. 보살님들은 저렇게 겸손해요. 맞아요. 말씀하는 게. 안 그래도 되는데 자랑 좀 하셔야 되는데. 아유. 네, 스님들도 그래요. 그렇죠. 스님들도 뭐 이렇게 같이 하자 하면 내가 뭘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불자님들의 그 아주 그 소박하고 화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보통 이제 단체나 같은다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우리는- 마음이 확실히 네. 틀린 우리 것 같습니다. 불자님들은 자꾸만 양보하는 게 미덕이시죠. 하심이잖아요. 네, 하심이 근본이라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의원님 불자인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모태 불자시라면서요. 더군다나. 예, 제가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예. 잠 들 때 보면 이제 저 옆에 눕혀놓고 이제 불경 독성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이제 불경 읽고 계시고 염주 돌리고 계시고 그 모습을 항상 뵀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모든 집이 다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고요. 뭐 절에 놀러 가서 밥 먹고 절밥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절밥 먹고 절 마당에서 놀고 그리고 뭐 사실은 그때는 이제 불교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스님들이 바라춤 추시고 이런 그렇죠. 거 이제 예, 아주 신기하게 봤었고 그거 쫓아하고 이러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얼굴이 아주 그냥 보살님 티가 딱 나요. 그치? 하나신 분이. 네. 나는 보살이야 하는 게 이상하게 우리 진짜 보살님들은 얼굴이 달라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달라요. 이쁘게. 그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사하게 이렇게 늙으시더라고요. 손흥민 나이가 선생님이 더 드셔도. 예쁘시는데요. 네. 정말 할머니께서 큰 손녀에 대한 그 애정이 또 각별하셨다고요.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예. 학교를 오셨다고요. 예,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극성이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이제 더운 밥 먹이신다고 그땐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그렇죠. 때 제 밥만 싸갖고 올 수 없으니까 선생님 밥까지 아유. 이렇게 싸갖고 들고 오셔서 저희가 이제 항상 선생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제가 커서 보니까 그게 보통 대단하시죠. 정성으로는 그럼요. 보통 되는 일이 정성이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금방 따뜻한 밥을 그럼요. 해가지고 온다는 거. 예. 할머니께서는 또 부처님 사랑이 아주 일편단심 민들레셨대요. 예, 대단하셨죠. 저희 할머니가 사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뭐 세칭 얘기하는 과부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아들만 4분을 두셨는데 2 아드님이 먼저 아주 어렸을 때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더 의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 처지가 어땠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런 거를 잘 몰랐었는데 지내고 보니까 아 이게 정말로 부처님이 계셔서 우리 할머니가 저만큼 힘을 받고 살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저희 집에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었는데도 친척분들이 꼭 한두 분씩은 와 계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 생신 때가 되면 모이는 사람이 정말로 막 2박 3일로 이렇게 상을 차려야 될 만큼 많이들 그러셨구나. 모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많이 하셨네요. 예, 그거 보면 우리 할머니가 아마 부처님한테 의지하면서 또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덕을 보다듬고 뭐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 그죠? 예, 우리 그런 생각이 부장님들은, 듭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똑같으시네요. 덕을 많이 베푸신 것 그럼요. 같아요. 예. 하물며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와도 꼭 우리 아줌마한테 밥 차려서 예. 잡수고 가게 하라고. 그 우리 불자님들은 꼭 그런 게 예. 많았어요. 이제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고 예. 또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것처럼 보살심을 가지고 보살을 하셨네요. 예, 그쵸, 그러신 것 이 같습니다.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보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같이 살면 이제 닮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할머니한테 배운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할머니만큼은 못 하는 것 그렇죠. 같고요. 저희 바쁘니까. 할머니는 굉장히 뭐 당신 자식들, 손주들 그리고 이제 그 이웃들한테까지 좀 베푸는 마음이 많으셨다고 네, 하면 네. 저는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제 일만 알고. 네. 예, 그러니까 남한테 해를 끼치지 말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옆에까지 거두고 이러는 거는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그런 거는 좀 덜
못 배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암암리 하셨죠. 이렇게 또 이것도 겸손하다니까요. 네. 하실 대로 다 하시면서. 아, 근데 할머니가요, 불사 욕심이 또 그렇게 많으셨다면서요. 네, 저희 할머니가 이제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주나 뭐 이렇게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네. 절대로 양보를 안 하시는 그 고집을 세우시는 게 이제 불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에를 이제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고 또 이제 몇 군데 어려운 절에도 가시고 이러셨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법당을 이제 새로 짓는 불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그것도 아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은데 맡아 갖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투가 틀리세요.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아주 단호하게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에 토를 달면 절대로 안 되니까 토를 달 거면 아예 지금 얘기를 듣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단호하시네. 예, 단호하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1번이시죠. 항상 그런 거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뭐 부처님 밑에 이렇게 예, 불단. 불단 좌대. 하는 좌대 그렇네라. 뭐 그다음에 제 남동생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남동생한테는 너는 뭐 어떤 거 그다음에 할당을 하시네. 할당을 딱 하세요. 저한테 여동생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할머니가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 같아요. 제가 그걸 나눠주시는 게 그래서 이제 해갖고 얼마씩 내라 이렇게 이제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뭐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이제 남편이나 이렇게 시집 예, 예. 눈치가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우물쭈물하면서 그래도 이제 이거 이렇게 거기다가 정말로 뭐 토를 달거나 불평을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하기는 했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편이 좀 속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불만을 했었죠. 근데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셨고요. 그게 이제 당신이 사랑을 나눠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그렇죠, 하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굉장히 그게 덕이 많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셔서 자제분들이 다 잘 됐을 것 같아요. 아주 현명하신 분이죠. 네. 왜냐하면 그냥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불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 자녀들은. 예. 특히 뭐 내 삶에 당장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보험은 어떤 내가 큰일이나 어려움 당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불사는 공덕은 어려움이 당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해요. 예. 그 어려움을 예방하거든요. 예. 훨씬 더 필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의 현상을 계속 유지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고통받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구하려다가 오히려 더 고통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어려워졌을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가치가 바로 공덕인데 맞죠. 그 공덕을 처음부터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아시니까 네. 단호하게 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녀들이 스스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예.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당신이 해주시거든요. 아이들 이름으로. 네, 나도. 그러면은 당신이 한 공덕은 당신에게 주로 가고 일부만 자녀에게 가는 맞습니다. 거지. 예. 자녀가 직접 했을 때가 예. 공덕이 예. 크죠. 어머, 그럼 나도 우리 애들한테 돈 보내라 그래야 되겠네. 그럼 당연히 그래야 돼요. 난 내 이름 내 돈으로 다 했는데. 아니요. 저희 그건 할머니가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뭐 이렇게 해주는 거가 좋은 게 아니고 맞아요. 이건 니네가 해야지 좋은 거니까 내가 너한테 정말로 좋은 기회를 주는 거다. 아이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네. 계속 하셨었거든요. 예.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아주 현명하시고. 내 돈으로 그냥 다 그냥. 그거는 그러는데. 공덕의 한 70%는 본인에게 가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안 넣는데도 그냥. 그렇지. 30% 왜 본인이 했잖아요. 본인이. 애들 이름만 뒤에 했는데. 네. 아, 예. 애들 이름을 아이들한테는 한 30%만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다 해야 돼요. 그럼 돈을 보내라 그래야 되겠네요. 당연히죠. 예. 이런 거 미국에서 보내니까 또 달러를 보내야 되잖아. 통장으로 붙이고 대신에 보살님이 갖다 통장으로 절에다 갖다 이렇게 이체시키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예. 불사 1번에서 5번까지는 이제 의원님 가족이 다 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 공덕이 오늘의 의원님을 예. 맞으셨을 수도 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정말로 이제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처님 가피가 제가 알았을 때도 몰랐을 때도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게 부처님 가피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게 이제 우리 남편을 통해서요. 예. 우리 남편이 약간 이제 좀 우리 할머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렇죠. 불만스러운 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남편이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내려오면서 굉장히 예.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화물차가 자기 앞에 끼어들어서 뭐 이렇게 막 차가 몇 바퀴 돌고 섰는데 이게 아유. 도저히 자기 운전 실력으로 이렇게 딱 세울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 가서 딱 서서 이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사하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딱 서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순간에 이거는 우리 처할머니 덕분이구나. 우리 할머니 기도 덕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네, 값을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그날은 바로 얘기를 안 하고 그날은 와서 그냥 앓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끙끙이지 워낙 큰 일을 아이고, 당했으니까 충격이. 예, 네. 얘기를 못 하고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 제가 이제 결혼해 있을 때니까 할머니가 어디 기도 갈 때 이제 기도 동참비 보내라. 뭐 인등할 때니까 인등비 보내라. 이제 이렇게 하실 때인데 그러죠. 우리 남편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인등비 보낼 때 우리 가족 거 하나를 켰었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식구수대로 할머니한테 켜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그냥 그 순간에 딱 그 생각이 들더래요. 이 아니, 할머님 돈- 기도 덕분이었다. 네. 이렇게. 돈은 이렇게 냈지만은 마음속으로 아이씨 왜 나 돈. 네, 그렇게 요게 생각을 그게 잘 딱 모르고 그랬구나. 그래야죠. 모르면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네. 살다 보면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이 오게 되잖아요. 네. 신용원 의원님은 그때가 언제였나요?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애가 좀 많이 아팠을 때예요. 그게 또 뭐 자연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잘못인데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보냈는데 저는 이제 욕심에 빨리 치료하고 학교를 가야지 뭐 이제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뭔가 열이 계속 이제 고열이 나고 이러니까 퇴원을 안 시켜줘서 저는 이게 오늘 퇴원할 수 있어요, 내일 퇴원할 수 있어요. 맨날 이제 그것만 했었는데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제 일종의 의료 사고죠.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고 이런 거를 병원에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그 주말에 이제 갑자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예우가 앉아서 또 한 번 수술을 하고 두 번째 수술한 다음에는 이제 좀 괜찮아졌겠구나 하고 이제 다음 주말이면은 이제 그 회복시켜서 학교 가야 보내야지 되겠구나. 이제 그 아유, 생각만 역시.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애가 자기가 서울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이제 대전이었는데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그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를 받아주는 게 쉽진 않은데 그때도 아마 이제 부처님 도움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응급실에 넣고 이제 잠깐 쉬러 나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와보라고. 근데 그 안에 그 가슴 사진을 보여주는데 가슴에 커다란 풍선이 하나가 딱 들어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장이 썩어서 가스가 차서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응급수술을 들어가서 거의 뭐 그 수술만 한 4시간 하고 그 후처리하는 거에 이제 2-3시간 더 있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렇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굉장히 무지했다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걔가 그만큼 견뎌준 게 그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애가 그렇게 견뎌준 게 참 다행이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서 올라왔기 네. 때문에 이제 그 사진을 다시 찍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 부처님의 이제 돌봄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그때 이제 정말로 크게 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사실은 흑색종이라는 암에 걸렸었는데 그 암에 걸린 걸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냥 왜 발톱이 이렇게 등산 갔다가 발톱이 이제 죽어서 색이 변했다 이렇게만 네. 알고 있고 한 10몇 년을 이제 놔뒀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샌들 신고 이럴 때 이제 불편해서 피부과에 가서 물어보면 그냥 내버려두면
두는 방법밖에 없다. 놔두면 이제 옅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흑색종이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발톱의 건강이라는 제가 발톱 밑에 흑색종이 생겼는데 네. 그 컬럼을 누가 쓰셨어요. 근데 그 컬럼을 쓴 의사가 대전에 계신 의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본 김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을 갔는데 의사분이 보시자마자 빨리 이제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고 직접 예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병원에를 갔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그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사가 수술장부터 빨리 잡아라. 이거는 시간 싸움이다. 이게 이제 그 임파선까지 암세포가 퍼지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예후를 장담할 그렇죠. 수 없다. 굉장히 이제 치사율이 높은 건데 임파까지 가는 거는 어느 순간에 딱 가기 때문에 좋은 병원, 나쁜 병원 찾지 말고 제일 먼저 수술할 수 있는 데를 찾아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발가락이나 이렇게 뭐 어떻게 잘못되면 이제 발목이나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술장은 예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검사하는 것까지가 그 암 검사를 하려면 뭐 이렇게 양성자 단층 촬영도 먼저 해야 되고 다른 검사들 하는 프로세스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층 얘기하는 좋은 병원에서 네. 수술 스케줄 잡는 게 뭐 2달 뒤, 3달 뒤 이렇게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특별히 노력을 안 했는데 제가 알아본 데서 수술이 이제 갑자기 하나가 캔슬돼서 뭐 며칠 안에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대신 검사 결과를 들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랬고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제 검사를 새벽에 해서 그냥 그날 새벽에 CD로 담아서 해주시는 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판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판독을 이제 주말에 이제 어떤 의사 이렇게 해주시는 그것도 판독을 2군데서 해야 되는데 해주시는 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자마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었거든요. 또 이제 수술 들어가서도 그 의사가 설명하기를 이제 제일 나쁜 경우는 수술 들어가서 1시간 만에 나오는 경우다. 왜냐하면 이제 임파선을 이렇게 절개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이미 거기까지 퍼졌으면 수술 자체를 안 하는 거라 1시간 만에 나오는 거고 제일 좋은 케이스는 이제 발가락 정도만 자르고 나오는 건데 거기를 잘라서 자른 부분을 검사를 보내서 거기도 암세포가 있으면 그 다음을 또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한 3시간씩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주위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냥 굉장히 마음이 그냥 편하더라고요. 잘 될 것 같고 뭐 그냥 이렇게 큰일 없을 것 같고 혹시 제가 이제 잘못되더라도 뭐 우리 가족이나 뭐 이렇게 그 애들도 많이 다 키웠겠다. 뭐 우리 남편도 뭐 혼자서 그 정도의 스펙이면 뭐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걸리는 거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겠구나. 이거는 걸렸지만 그냥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적으로 잘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치가 됐는데 그때도 아마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뭐 딱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잘 될 거고 부처님께서 이제 돌봐주실 거고 네, 항상 여태까지도 잘 됐으니까 잘 열어주셨으니까 뭐 이번 일도 뭐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잘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내가 부처님 앞에요. 근데 제가 정말 살다 보면요 막 역경이 오잖아요. 오면 슬쩍 피하는 거 보면 어머 이거 부처님 갚이구나 그걸 탁 느끼게 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에 들어놨거나 준비가 돼 있다면 사고가 다치거나 위험이 닥쳐도 그만큼 여유롭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도 같아요. 내가 평소에 공덕을 짓고 누군가의 공덕을 많이 지어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그래 이제 그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나도 딱히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래 스님은
맹목적인 긍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그래. 거의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게 되더라고요. 부처님 가피예요. 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러니까 신기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순간에 이제 그 신문에 예. 그게 나왔고 그게 보여지게 네, 그 그쵸. 신문을 또 제가 보던 신문이 아닌데 그 신문을 보게 받고 됐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술 스케줄이나 뭐 검사하는 거나 이런 거가 그냥 제가 막 이렇게 막 아둥바둥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렇게 쫙 순조롭게. 열려서 이 인연이 글쎄 말이에요. 다 글로 모아집니다. 예. 네. 그런 말씀은 초심 불자인 것처럼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요. 국회 있잖아요. 네. 정각회에서 간사 역할을 맡을 정도로 신심이 깊으시대요. 시심이 깊으신 네, 것 같아요. 국회에서의 신행 생활 어떠셨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 할머니랑 같이 살았을 때는 네. 이제 절에도 열심히 가고 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직장을 대전으로 가서 보니까 그렇지. 그때 뭐 기도비나 보내드리고 이렇게 절에 어디 놀러 갔을 때 절에 가면 이제 뭐 기와불사다고 적당히 꼬박꼬박 인사는 했지만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절에 가거나 이런 일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네. 국회에 가니까 이제 본관 지하에 법당이 네, 있더라고요. 법당이 있습니다. 법당이 있고 또 거기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거의 네. 항상 비어 있어서 제가 이제 국회 가면서는 더 그 법당을 이용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회의장 갔다가 나올 때 그냥 혼자 슬그머니 들어가면 저 혼자 이제 있을 수 있고 거기 이제 절하고 앉아서 보면 그날마다 부처님의 이제 표정이 모습이 달라요. 익힌다고 하나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고 제가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제가 이제 좀 답답하고 이런 것도 이제 막 그 위에서 막 이제 회의장에서 막 이렇게 하고 가면 답답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풀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가서 사실은 더 그 신앙적으로는 조금 더 신심이 더 예, 깊어지셨네요.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자리에서 욕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연구원 생활을 한 32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종의 입사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연구원이 된 다음에 거기 그 기관에 이제 기관장까지 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계나 연구소가 저한테는 정말로 편한 집이고 그렇죠. 또 제 주위에는 다 좋은 사람들만 있고 그렇죠. 또 연구소라고 하는 데는 경쟁은 있지만 싸움은 없는 데거든요. 그렇죠. 서로 잘하려고 네. 경쟁은 하지만 다툼은 없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이제 만족하고 살아서 국회의원 이런 거를 거의 생각을 전혀 안 해봤습니다. 이제 국회는 뭐 이제 저도 이제 기관장이니까 로비하러 다니는 봤지만 네.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도 안 했고 저한테 안 어울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결국 하게 된 거는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부처님 뜻이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을 이제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국민의당에서 과학기술계의 인사를 비례대표 1번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누구 할 수 있는 사람, 할 만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별로 당 사정이 좋지 않았고 예. 별로 이제 그 의원들이 그 당선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그다음에 이제 교섭단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교섭단체를 구성을 못할 거라는 거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많은 분들이 다들 고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안 되고 하다가 이제 정말로 마지막 날, 그 다음 날이면 발표를 해야 되는 날 저한테 이제 그걸 권했던 분들이 이제 할 수 없다. 네가 안 하면 저한테 네가 안 하면 할 수 없이 과학기술계 순위를 포기하고 다른 쪽 분을 이제 모셔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너 때문에 이제 자리를 날리는 거다. 과학기술계 가는.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이게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사정을 잘 모르고 아 내가 그러면 희생을 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과학기술계의 대표 국회의원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른 당에서는 이미 다 그 자리가 없어졌고 국민의당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겠다고 저 나름대로는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국회의원 되고 싶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그 순위를 이제 제가 바깥에서 이제 날라와서 차지한 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진 기분도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과학기술계나 예, 여성 대표 1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성들이 주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일, 그다음에 과학기술계를 위한 일, 진짜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 예. 의원님의 국회 4년은 깨달음의 시간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2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뭐 주위에서 인정도 받았고 또 이제 저 나름대로는 주위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다른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주위에 있는 후배 여성 과학자들, 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면서 뭐 이제 그 좀 자만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일도 잘하지만 나름 다른 사람도 이제 잘 돕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회에 가서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눈 맞고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억울한 분들, 정말로 이렇게 국가나 사회가 보듬어야 되는 계층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모르고 살 수가 있었나. 정말 나는 장님이고 정말 귀 막고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경주마들 이렇게 옆에 보지 말라고 딱 예. 하잖아요. 예. 그거 한 말처럼 그냥 내 앞길만 보고 그냥 뛰면서 내가 이제 다 주위도 잘 살피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정말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먹먹하다 그러나요? 가슴이 이제 이렇게 무겁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생활이 좀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는 그런 시절이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로 제가 이게 정말로 눈을 크게 뜬다는 게 아니면 주변을 돌아본다는 게 정말로 내가 그동안 못 보고 산 게 많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말 의원님들은 우리 국민의 사실 심부름 예,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를 좀 이렇게 하시는 예. 헌신적인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헌신적인 분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 앉으셔가지고 자꾸 막 그냥 스님 안 그래요? 정말 그렇죠. 답답해요. 네. 네. 사실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이제 혜택은 다 받으시면서 혜택과 가치는 너무 받아. 그 가치와 혜택을 이용해서 네. 주위에 행복을 주라.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분들, 내 능력과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이제 주는 거. 특히 선출직은 더더욱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대부분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너무 많아. 있죠. 정말. 의원님처럼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조차도 어쩌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분들을 보면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만약 불교를 몰랐다면은요 의정 활동이 어땠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몰랐으면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국회에 가니까 너 종교가 불교라고 하지 말고 이제 표를 많이 얻으려면 기독교로 하거나 아니면 무교로 하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 불자님들 많이 의원님들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종교라는 하시죠. 불자라고 안 쓰는 경우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안 썼던 게 그런 딱 그 이유는 아니지만 내가 불교 신자라고 내세울만 하지 못하다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안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당시 국민의당에 불교 신자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38분 의원님이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손을 들었죠. 난 사실 불교 신자인데 이렇게 아무도 안 계시면 내가 이제 불교라는 거를 이제 일종의 커밍아웃 한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내가 이제 그 역할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정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뭐라 그러나요? 불교의 가르침을 이제 저희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항상 이제 상대방이 누가 와서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제 그 얘기를 좀 이해하는 마음, 쪽으로. 뭐 아니면은 이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측은지심,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가 이제 제 의정 활동하는 데는 좀 한편으로는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표 얻는 거에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신영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나하고는 약간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거리가 것 같아요. 있죠. 예. 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정치를 가만히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되는 예. 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친하더라도 그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회의도 삭수하는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안건도 어떠한 의견도 100% 맞지도 않고 100% 틀리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봐도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죠. 몰아붙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의원님 같은 말씀이 이제 그런 생각과 말씀이 꼭 필요하죠. 그래야 그 정치로서의 본래 목적에 국민을 위해서 함께 타협하고 소통하는 그게 본래 정치인데 지금은 자기 주장을 위해서 오히려 나누고 적과 알을 나누고 일부러 더 적대시하는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팽배해 있습니다. 빨리. 예,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네. 우리 신용훈 의원님은 뭐랄까 참 성실하고 내면이 참 네, 아름다우신 맞아요. 분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항상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분 이런 분이 같으신데. 정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비텐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의원님에게 가피란? 예, 저한테 가피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한테는 항상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았던 순간에도 몰랐던 순간에도.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나요? 일종의 이제 안목이 생길수록 예, 예. 아 정말로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 올 수 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 모든 선택 모든 과정 중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했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제 복받은 사람 아닌가. 저희 할머니 덕분인지는 할머니의 기도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진짜. 그런 할머니를 예. 모시게 된 건 역시 예. 우리 보- 우리 보이시죠? 신영훈 의원님이 과거생이 지은 네. 공덕의 복이요. 가피입니다. 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스님 우리 이제 신용현 의원님 만나면 어떠셨어요? 이 삶 자체가 네. 그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하는 그 신심과 원력에 아주 감동이 가득한 만남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근본 목적은 지금의 불편함과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도 똑같고 중생들이 하는 모든 일도 역시 목적은 같습니다. 근데 중생들은 욕심을 구하려고 하니 오히려 생로병사의 고통을 만들어내고요. 부처님은 욕심을 다 버리고 실천하시니 중생들의 해탈 열반으로 이끌어 주시죠. 어린 시절 할머니의 인연으로 부처님과 만나 자연스럽게 이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의 장으로 살아오신 신용현 의원님. 너무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입니다. 네. 더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로 원하시는 거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끝으로 의원님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 있으세요?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숙제처럼 갖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계나 여성계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직 못한 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꼭 뭐 국회의원이 돼서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번 국회의원을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좀 서로 이제 정치권하고 과학기술계가 소통하는데 이제 이바지하는 이런 일들 하고 싶고요. 또 여성 쪽에서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 상태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들을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부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럼요. 예, 걱정하지 임대해주시지 않을까 마세요.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꼭 부처님의 일이라서 일이라서 될 것 꼭 같아요. 갚이를 더. 주실 것 같아요. 네. 예, 이웃을 보듬는 자비행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이게 부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시는 일이기. 의원님 저희와 함께 응원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름을 듣는다는 것은 가까운 사이 그리고 반가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도 반가운 이름들이 제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BTN 프로그램을 통해서 붓다위의 후원자가 된 분들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김미자님, 이영훈님, 이태선님, 하재용님, 한충현님, 임순나님 가족. 붓다위 세 가족이 된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피를 보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그 마음을 담아서 붓다위에 고시해 주세요. 1855-0108번 1855-108번 한 달에 10,000원이면 여러분도 방송 포기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10의 9은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임산부처럼 살아라. 마치 임산부가 된 것처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얘기만 듣고 좋은 음식만 먹는다면요 우리 안에 좋은 에너지가 더 커져서 행복해질 거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가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성불하세요. 선생님 성불하세요. 네, 성불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영 죽겠지?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이게 좋더라고 나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